당신은 혹시 이런 적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인데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가슴이 조여오고 아주 오래전 묻어둔 상처가 갑자기 살아 돌아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도 설명이 잘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약해진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지나쳐 왔습니다. 기쁨, 설렘, 기대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어쩌면 더 오래, 더 깊게 우리와 붙어 있던 것은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긴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많은 분들은 말하지 못한 상처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살아왔을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괜찮은 척하고, 가족을 위해 참고, 사회의 시선을 위해 버티면서도 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 서서히 굳어져 자신을 조여온다는 걸 느끼기도 하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잊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가 저절로 아물까요? 아니면 겉만 아문 척할 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계속 골마가고 있는 걸까요?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통의 그림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밀어낸 경험, 억눌러온 감정,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형태를 만들어 언젠가 우리 삶의 앞길을 막아서는 순간이 옵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그 그림자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고 더는 무시할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의 짐도 커지고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감정이 어느 순간 이제 그만 나를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유 없이 계속 마음이 힘들고 누구와의 대화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해지고 누구도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스며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당신이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불완전해서 겪는 일도 아니고 당신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 오래 버텨온 증거이고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마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기 말한 것처럼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힘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깊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외면했던 감정,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느꼈던 서러움, 말하지 못한 분노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당신에게 손을 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를 봐줘. 이제는 괜찮아지는 척하지 않아도 돼. 너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고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분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당신 자신에게 마음을 돌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지나갈 용기가 조금만 생긴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나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무게가 처음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당신을 괴롭혀온 심리적 고통의 진짜 정체, 그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과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이 사실은 당신 삶의 다음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당신의 내면이 보내온 신호를 함께 천천히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느끼는 아픔이 단순히 현재의 사건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하지 못했던 실망, 오래된 관계의 갈등 같은 지금 당장의 상황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겪어온 수많은 감정이 한 겹씩 또 한 겹씩 마음속에 쌓여서 지금의 아픔을 만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참고 살아왔습니다. 어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말 못했던 속상함, 혼자 울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던 날들, 괜히 민폐 끼칠까봐 꾹 참고 삼켰던 억울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마음 깊숙이 숨겨버린 연약함들까지.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뿐이에요. 융심리학에서는 이런 억눌린 감정이나 무시한 마음의 조각들이 그림자처럼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히 어두운 면이나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또 하나의 내면입니다. 이 그림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얻고 결국에는 우리 삶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무조건 참거나 바쁘게 밀어붙이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속상해도 괜찮아, 그냥 잊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습니다. 화가 나도 부딪힐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대충 덮어버렸고 외로워도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어가면 마음은 더 정직해집니다. 이제는 괜찮은 척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이제는 나 좀 봐줘.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유 없는 슬픔, 갑작스러운 공허함, 별것 아닌 말에도 깊이 상처받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스스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솔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감정보다 책임을 앞서며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말 못한 속상함, 표현하지 못한 그리움, 늘 참고 넘겼던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제대로 풀려본 적 없이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느끼는 고통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마음이 오랫동안 견디며 묵묵히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정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이 순간은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단순히 지금의 감정 한 겹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층위가 동시에 움직이며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죠.
어떤 날은 작은 말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어떤 날은 별일 아닌데도 서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지금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상황과 결합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박힐 때가 있죠. 상대는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픈 이유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비슷한 상처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혼자서 끙끙 앓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기억 속 한켠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현재의 작은 자극과 만나면 갑자기 강렬한 감정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왜 이 정도도 못 견디지? 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합리적인 계산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질 때 배가 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건에 감정의 30%, 과거의 상처에 감정의 70%가 더해져 갑자기 폭풍처럼 마음을 덮칠 수 있어요.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의 결합이 더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올라오려고 해도 바쁘게 살거나 목표를 이루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깊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더 이상 바쁨으로 감정을 덮어두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마음이 정직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예전에는 별것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예전과 지금은 마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무시할 수 있었던 감정을 이제는 더 이상 잊은 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당신에게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작은 충격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을 이해하게 되면 갑자기 밀려오는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도 무조건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것은 지금만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 쌓인 마음의 무게가 함께 올라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감정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올라오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파도가 올라오는 것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야 마음이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움직임은 절대 부끄럽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감정의 층위가 얽혀있는 이 복잡한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 이어질 치유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온 감정들이 어느 순간 크게 터져 나오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문다고 말하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계기에도 갑자기 크게 흔들리며 올라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TV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문득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드디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이 감정들은 단순히 슬픔이나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억울함, 분노,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작은 조각처럼 마음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괜찮은 척하며 살아오느라 어디에도 풀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눌려 있을 뿐이고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간과 장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순간이 중년 이후에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마음이 더 이상 억누르는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았고 책임도 무거웠기 때문에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더 정직해졌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나를 처리해줘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사회적 기대를 지키기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미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함이 몰려오는 이유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너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감옥에 가둬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문을 두드리고 결국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족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챙겨야 했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고, 약해지고 싶어도 약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 정도 일에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흔들림은 지금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의 총량이 드디어 표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융심리학에서는 억눌린 감정이 결국에는 의식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호이며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고통이 커지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버텨온 마음이 더 이상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쌓인 방을 청소할 때 처음엔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며 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이 훨씬 더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최근에 이유 없는 슬픔, 갑작스러운 분노,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치유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올라와야 비로소 흘러가고 흘러가야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감정의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이 감정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진 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와 패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이고 가장 깊은 상처도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비슷한 패턴의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다른 시기인데도 비슷한 감정에 휩싸이고 같은 지점에서 마음이 아프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의 마음속 그림자를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감정이 관계 안에서만 특별히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늘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 유독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상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된 시절, 사랑받고 싶었지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경험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현재의 관계에 투영되면서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도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무시도 크게 느껴지고 상대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맞춰주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먼저 반응하고 본인의 마음은 뒤로 미뤄두며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해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피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왜 이런 방식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사랑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생해야 안정감을 느낀 경험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은 중년이 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관계의 방식이 더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제 더 솔직해지고 싶어 하고 더 이상 억지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참기 어렵고 예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말도 이제는 깊은 상처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더는 감춰지지 않으려는 과정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져도 과도한 서러움을 느끼거나 사소한 말다툼도 크게 번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의 갈등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속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오래된 불안이 자꾸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이 과장되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보다 더 큰 감정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거리감을 보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어느 순간 깊은 상실감을 느끼거나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부모의 서운함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패턴 너머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윤근 내면의 그림자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억누르고 무시할수록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는 결국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아픔, 반복되는 상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움직임은 결코 실패나 문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속 응어리도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5번째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정서 속에서 쌓여온 마음의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 문화, 주변 환경이 모두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 패턴과 상처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세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통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디는 것이 당연했고, 힘들어도 티 내지 않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책임을 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감정을 나누는 것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쌓여도 제대로 털어놓을 곳이 없었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거나 약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중년 여성분들은 특히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가족 걱정이 먼저이고, 자신의 속상함보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데 익숙하며, 표현하고 싶어도 나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희생하고 참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감정이 자리를 잃고 겹겹이 눌려버립니다. 이 과정은 처음엔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는데 익숙해지면 고통이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응어리가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불안, 외로움 혹은 이유 없는 무기력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기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기준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감정을 억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감정은 관계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크게 흔들리고, 작은 비난에도 가슴이 아프고, 잘하려고 애써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압박 속에서 당신이 견뎌온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기에 지금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결국 진실을 드러내려 하며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면 스스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쌓여온 수많은 감정과 고통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오래도록 버티며 살아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정직해지고 싶구나.
당신의 내면은 지금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며 진짜 나다운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고 약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거예요. 6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이걸 어떻게 없애지를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을 빨리 꺼내 던지고 싶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든 조용히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 강해지거나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큰 파도로 다시 올라오죠. 고통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았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말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많은 중년의 한국 여성분들은 이런 솔직한 마음조차도 오랫동안 억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인정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억눌러질 때는 마음속에서 커지고 단단해지지만 인정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것처럼 마음속에 갇혀있던 감정이 공기와 만나면서 서서히 흘러갈 준비를 합니다. 감정은 흐르는 존재입니다. 흘러야만 사라지고 흘러야만 치유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그 말 자체의 상처보다 과거의 감정이 함께 올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가 어린 시절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가족 관계에서 쌓인 서러움이 현재의 작은 사건에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항상 과거와 현재가 함께 엮여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감정의 뿌리를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분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얽힐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유 찾기보다 느껴주기를 먼저 필요로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따지기 전에 그냥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훨씬 더 치유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진심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통과하려면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남에게는 이해심을 가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차갑게 대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왜 이렇게 예민하니? 내가 약해서 그래. 이런 자기 비난하는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고통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고통은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꼭 특정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혹은 전문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갇혀있던 감정이 밖으로 나오며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말하는 순간 살아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어느 날은 조용해지고 어느 날은 다시 크게 올라옵니다. 이 과정을 부정하거나 조급해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불안정함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상처가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바로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커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정이 드러날수록 마음은 점점 정리되고 결국에는 고통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견딘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7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을 지나온 후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내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픔이 지나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정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이제 바뀌기는 늦지 않았을까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치유에는 늦은 때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의 변화는 가장 깊고 진실된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고통을 깊이 지나가고 나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무조건 참았을 감정을 더는 억누르지 못하게 되고 억울함을 느끼면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지고 누군가의 비난에 흔들리기보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마음속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과하면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찾느라 마음이 어지러웠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힘이 생기고 누군가의 말이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늘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빴고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해야 하는 일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지나오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잊고 지냈던 나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당신은 이미 치유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과 깊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삶의 경험과 감정의 깊이가 충분히 쌓여 있어 억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두려워서 혹은 아직 마음의 힘이 부족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정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처의 본질도, 감정의 움직임도, 관계의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 자기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마지막에는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이제부터 더 나답게 살아도 된다. 이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감정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관계도 일상도 감정도 더 부드러워지고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힘이 생깁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결코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진짜 나 자신에게로 데려오기 위한 길이었고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편히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내가 된 것이 기쁘다. 이제부터의 삶은 나를 위해 살겠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깔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